슬기로이 12가지 지난번에 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십니다. 2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시나몬은 온열감을 주어 체온을 상승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췌장을 활성화시켜서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2. 카시아. 온열 효과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3. 코리앤더. 해독 기능으로 간에 좋습니다. 또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딜. 췌장 기능을 지원하고 혈당을 낮춰줍니다. 간 기능을 올립니다. 5. 실란트로. 간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를 보호하고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6. 펜넬. 폐경기 호르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교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7. 텐저린. 폐 조직의 폐포염 및 폐섬유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8. 라임. 십이지장 활성화시키고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손된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9. 레몬. 혈관을 탄력 있게 합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10. 베르가못. 모든 스트레스에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습니다. 11. 오렌지. 장의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을 완화시킵니다. 12. 자몽. 림프 충절 제거제입니다. 부종과 셀룰라이트를 분해합니다. 섭식 장애에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12가지 오이를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2가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학명은 퀸보포곤 플렉소수스라고 합니다. 벽과고요. 입에서 증기중류해요. 이 레몬그라스의 특징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고 부교감 신경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과 방, 작업 공간 내의 공기 정화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킨다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했었지만 그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 우리 손끝이나 발끝 이런 거는 다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를 조절한다는 거는 교감신경계는 자극되고 움직임 이런 거라고 보면 부교감신경계는 저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안정시킬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을 볼게요. 베티버는 보통 영어식 한다고 하면은 베티베리아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라틴어로 했을 때는 우 발음이 난다. 우에티 우에리아 지자니오이 데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베티버입니다. 벽과구와 똑같이 추출 부위가 레몬그라스랑 달리 뿌리예요.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다발로 묶여있는 상태인 거를 볼 수 있는데 원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 뿌리 때문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티버의 특징은 면역계를 자극하고요.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진정제의 역할을 해서 불면증이나 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외상이나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서요. 이 베티버를 밤에 발향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피곤해서 에너지가 없어서 잠이 안 올 때 이 베티버를 발향을 하면 에너지를 조금 주면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고 2개씩 골라가지고 수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로만 캐모마일입니다. 좀 전에 13번하고 14번은요, 벽과였어요. 레몬그라스는 잎부분, 벽과의 잎부분을 쓰는 레몬그라스와 베티버는 벽과의 뿌리 부분을 쓰는 그런 오일이었고요.
지금부터 할 오일은요, 국화과예요. 로만 캐모마일은 안테미스 노빌리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과고요. 꽃에서 증기 증류를 합니다. 이 로만 캐모마일은 캐모마일 차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사과 향이 좀 납니다. 식물의 의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로만 캐모마일 주변에서는 병충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징으로는 정서적 안정과 진정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의 재생 능력을 높여요. 그리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의 신경질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계열이 좀 많이 있을까요? 순한 거요? 네, 에스테르? 그렇죠. 에스테르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부 재생 능력도 순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바를 수가 있잖아요. 아토피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로만 캐모마일은 다년생이에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헬리크리썸. 헬리크리썸은요, 학명이 헬리크리숨 이탈리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크리썸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그리스? 음, 그리스? 그리스도 맞고 이탈리아. 이탈리아. 왜냐면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아 이게 아, 그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음,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해안 주변에 있대요. 네, 보시면 꽃 자체가 약간 그 태양을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헬리가 그 태양이란 뜻이래요. 헤라클레스도 이 헬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과 비슷한 불멸의 꽃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은 간세포 기능을 자극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고양하고 분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트라우마 블렌드라고 말하는 오일에 사용돼요. 블렌딩 할 때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런 이제 블렌딩 오일을 만든다 할 때 헬리크리썸을 꼭 포함시켜요. 청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명이나 귀아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타박상 중에서도 뼈 타박상에 도움이 됩니다. 국화과는 대부분 세스키테르펜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세스키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알코올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분이에요. 감람나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오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는요, 학명은 코미폴라 미르하라고 읽고요. 감람나무과고 나무 수지에서 추출되면서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림을 봐도 뭔가 그 굳어있는 상태가 엄청 진하게 굳어있는 게 보이실까요? 느낌이? 좀 색깔이 진하죠? 네, 맞아요. 그 소나무 송진 네, 같이 맞아요.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좀 더 거칠어요. 그 음, 프랑켄사이트보다 모양을 보면은 좀 더 거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프랑켄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미르 오일을 사용하고선 뚜껑을 보통 우리가 뚜껑 닫을 때 오일을 그냥 놔둔 상태로 뚜껑을 덮게 되면은 이게 안 열려요. 얘가 약간 그 굳는 형질이 있어가지고 뚜껑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해 가가지고 그래서 미르 오일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서는 뚜껑 주변을 좀 잘 닦아줘가지고 열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르는 진물 나는 상처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에 도움이 되고요. 구강 궤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궤양이라는 거는 빵꾸 따는 거를 얘기를 해요. 구멍이 나는 거. 암하고 또 다른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스가 찬 소화장애. 우리가 위나 장에 이제 가스가 많이 찬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미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미라 방부할 때
사용되었던 주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프랑킨센스예요. 지금 똑같이 그림 보시면 그 미르보다 좀 부드러운 거가 보이시나요? 네. 네, 조금 더 부드러워요. 스웰리아 프렐의 아나입니다. 똑같이 감람나무고요. 나무 수지에서 추출하고 증기중류법으로 이제 추출을 합니다. 프랑킨센스는 강력한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자궁 조직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건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세스키테르펜이 혈관 뇌 장벽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을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손톱 이렇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 네. 부분에다가 프랑킨센스하고 코코넛 오일을 섞어가지고 꾸준히 바르면요. 그 못생긴 손톱 같은 경우도 예쁘게 나고요. 그다음에 잘 부서지거나 찢어지는 그런 손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프랑킨센스를 바르시면은요. 그 요 자라나는 줄기세포에 도움이 돼가지고 예쁘게 납니다. 손톱이 잘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갈라지지도 않고요. 되게 예쁘게 나요. 센타로드예요. 산탈룸 알붐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단양나무과이고 나무 몸통에서 추출한다고 해요. 추출법은 수증기 증기 증류법입니다. 이 센다로드는요, 연고를 치유한다고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만성 기관지 염증에 도움이 돼요. 방광염에도 도움이 되고 감정 균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지금 샌다로드는 동인도 샌다로드가 굉장히 최상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 하와이안 샌다로드를 볼게요. 하와이안 샌다로드 같은 경우는요. 학명이 달라요. 똑같은 단양과지만 산탈룸 판콜라툼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진 나무에서 추출을 합니다. 단양가고요. 나무 심재에서 증기증류법을 해서 추출을 하고요. 나무 심재라는 거는 어느 부위인지 아시나요? 혹시? 심재? 가운데, 네, 맞아요. 단단한 부분 있죠? 그런 아, 부분에서 간단한 거. 네, 추출이 된다고 해요. 연골부 재생에 효과적이고요. 아까 샌달우드는 연골 치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와이안 샌달우드 같은 경우 연골부 재생을 시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상 능력을 강화합니다. 점막염증, 우리가 이 입안이나 이런 데 있는 점막들의 염증에 도움이 돼요. 헐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듬 치료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버비테는 푸이아 플리카타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칡백나무과예요. 이것도 역시 나무 심재에서 추출을 하고요. 증기중류법으로 추출합니다. 이 아버비테는 향을 맡아보면은요, 그 니스라고 하나요? 우리 원래 나무 광택 내는 거 니, 있잖아요. 네, 니스. 혹시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 발라보셨어요? 책상에다가? 아, 그럼요. 집에서도 발라봤죠. 집에서도 발라보고, 저는 학교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책상 위에다가. 네, 책상 위에다. 음. 가구에다가 많이 했지. 그래서 그 니스 향하고 좀 비슷한 향이 나요. 그래서 맨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향이었는데, 이 아버비테 같은 경우는 인디언 생명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고요. 피부에 도포할 때 아주 작은 부위에 적용할 때는 맑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고요. 항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논문으로 알려져 있어서 항암 특성은 한번 넣어봤어요. 두 번째 측백나무과는 시다우드예요. J가 이 발음 나기 때문에 이유니페루스 우이르기니아나라고 우리가 보통 라틴어로 읽었을 때는 학명을 그렇게 부릅니다. 측백나무과고요. 나무에서 추출하고 증기증류법이에요. 나무라는 건 나무 몸통을 얘기해요. 아까 전에
심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폭이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 나무라고 하는데 잎하고 장가지에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더우드 나무 통 자체를 이제 목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산물로 나오는 그 나머지 가지라던가 잎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추출하기도 해요. 시더우드는 모발 성장을 강화시키는데 모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탈모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방광염에 효과적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시더우드를 그 심장 있는 쪽에다가 발랐다고 하거든요. 이 허리 쪽. 그랬는데 방광염이 좋아졌다고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더우드가 방광염에 효과적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피지 분비물을 줄이고 항염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샴푸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헤어 식초 같은 거, 모발과 관련된 걸 만들 때 시더우드를 많이 사용해요. 23번째는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학명은 쿠프레스스 샘페르 우이렌스라고 합니다. 측백나무과고요. 나무 가지에서 추출해요. 증기증류법으로 추출하고요. 사이프러스가 제일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정맥 우혈 제거제라고 해요. 우리 피가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맥하고 동맥의 차이를 아시나요? 동맥은 심장에서 직접 신선하게 아주 영양이 풍부한 산소를 포함한 그런 거를 이제 온 몸으로 쫙 보내는 거고, 정맥은 이제 다 모아서 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동맥과 정맥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뿜어내는 거는 동맥이고요.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맥이에요. 근데 정맥 우려를 제거한다는 거는 이게 피가 올라올 때 이게 쉽지 않겠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끌어갖고 오니까 우려이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 우려 제거제로 사이프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정맥 우혈이 된다는 거를 많이 아는 게 하지정맥 같은 경우 아시죠? 종아리에 꽈리 네.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 네. 혈관이 툭툭 굵어지는. 네네네. 그게 정맥 우려 제거도 되고 모세 혈관벽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하지정맥 같은 경우는요. 그런 모세 혈관들이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요. 바르면 쑥 들어간대요. 그랬다 다시 나오고 쑥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모세 혈관벽을 강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완화시킨대요. 그 다음에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애도와 관련된 것에 많이 사용돼 가지고요. 그 무덤 근처에 많이 조병수로 활용된다고 해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니퍼베리. 주니퍼베리 하면은요, 저는 맨 처음에 베리 하니까 뭔가 그 딸기, 이렇게 그런 베리류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리라는 건 열매란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거였구나. 왜 뭐지? 우리 산딸기? 산딸기 네. 같은 경우도 무슨 베리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베리예요? 라즈베리? 크랜, 크랜베리, 뭐, 크랜베리, 라즈베리, 라즈베리, 베리 종류가 엄청 네, 많더라고요. 스트로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먹는 그리고, 거잖아요. 블랙베리도 있고. 그래서 블랙베리? 그것 중에 응.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명을 보니까 측백나무. 아, 우리가 먹는 그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거하고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측백나무과의 주니퍼베리는요. 이유니페루스 콤무니스라고 학명이 되고요. 측백나무과예요. 추출 부위는 지금 보시는 베리와 바늘 모양의 이 잎에서 추출을 합니다.
수증기 중립법으로 하고요. 이 주니퍼 베리의 가장 큰 그 키워드는 해독이에요. 어떤 해독이냐면 신장, 요산 및 독성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체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습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주니퍼 베리가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자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니퍼 베리 말고 다른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제 보통은 해독, 몸에 있는 것들을 빼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장과 관련이 된 그런 장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번째부터 13번부터 24번까지 또 12개 오일을 해봤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고서는 2개씩 해서 오늘 이제 올려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